자, 이번 시간에는 16.9 염용액의 산염기 성질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산염기 평형에 또 새로운 물질이 등장한 것 같죠? 근데 얘는 새로운 물질이 아닙니다. 이 산염기 평형에서 중요한 물질들은 이미 다 등장을 했어요. 물, 센산, 센염기, 약한산, 다양성자산, 그 다음에 약한 염기. 얘네들이 답니다. 그럼 염은 뭐냐? 염은 새로운 물질이 아니라 산과 염기가 만나가지고 생겨진 애들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산과 염기가 만나면은 중화 반응이 일어나죠. 그래서 물이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물 말고 나머지 그 전해질들이 있겠죠. 걔네들을 합쳐가지고선 그냥 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염. 그래서 영어로는 솔트인데 소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산과 염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물을 제외한 나머지 이온 화합물, 걔네들을 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산염기 반응에 의해 만들어진 염은요, 굉장히 강한 전해질이에요. 물에 들어가서 100% 해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염의 형태로 이온 화합물로 써져 있다고 하더라도 걔는 물에 들어가서 다 해리가 돼서 그 해리된 이온으로 작용을 하는 그런 물질들이에요. 자, 몇 가지 예를 들어보죠. 일단 HCl, 강한 산이죠. 그리고 NaOH, 강한 염기가 만났습니다. 그럼 어떤 반응이 일어나나요? 얘는 Cl-랑 해리가 되는데 Cl-는 어때요? 아무런 산염기적 거동을 안 합니다. 워낙 강산의 짝염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약한 염기죠. 반면에 H+는 굉장히 강한 산이에요. H+는 H3O+라고 생각할 수 있죠. 얘는 굉장히 강한 산입니다.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Na+랑 OH-로 100% 해리가 되는데 Na+도 아무런 산염기적 거동을 안 합니다. 그냥 물에 녹아서 돌아다닐 뿐이에요. 그 대신 이 OH-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나요? 굉장히 강한 염기죠? 왜 그래요? 물이 아주 약한 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OH-는 굉장히 강한 염기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강한 산과 강한 염기가 만나니까 순식간에 물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물이 만들어지고 나머지 이제 Na+랑 Cl-가 있지만 그냥 우리가 편의상 NaCl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요게 염이라는 거죠. 염. 자, 또 예를 들어보죠. 지금은 이제 우리가 강한 산과 강한 염기가 만나서 만들어진 염인데 두 번째, 약한 산과 강한 염기 생각해 볼까요? 약한 산, 그냥 아세트산 정도로 하겠습니다. HA라는 약한 산이 있는데 여기에 강한 염기가 들어갔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얘는 강한 산이 아니죠? 잘 해리가 안 됩니다. 잘 해리가 안 돼서 그냥 대부분 HA로 존재하지만 얘는 어떻게 돼요? 100% Na+랑 OH-로 나눠지겠죠. 그리고 Na+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무런 산염기적 거동을 안 해요. 그냥 돌아다닙니다. 근데 이 OH-는 어떤 애인가요? 아주 강한 염기죠? 아주 강한 염기라는 것은 H+를 굉장히 좋아하고 만만한 분자만 있으면 H+를 뜯어먹는 애예요. 근데 주위를 둘러보니까 뜯어먹을 수 있는 만만한 애가 여기 있네요. 그죠? 여기 있는 H+는 잘 뜯어집니다. 왜냐면 약산이니까. 산인데 약한 산이기 때문에 막 내놓진 않지만 잘 뜯어집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OH-가 여기 있는 H+를 다 뜯어먹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물이 형성이 되고 얘가 뜯어먹으면 물이 되고 H+가 다 뜯긴 A-가 남게 되겠죠. 근데 Na+랑 A-를 그냥 합쳐가지고 NaA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NaA라고 해서 이런 딱 어떤 고체 물질을 상상하지 마시고 얘가 물에 들어가서 이제 얼마든지 Na+랑 A-로 이렇게 해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애예요. 그래서 약산과 강염기가 만나서 만들어진 염을 우리가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이 A라는 것은 약산의 짝염기란 뜻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약한 염기 NH3가 대표적이죠. 그리고 강한 산이 만났다고 해보죠. HCl. 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NH3는 약염기니까 그냥 물에 들어가서 그대로 있습니다. 거의. 근데 얘는 100% H+랑 Cl-로 해리가 되고 Cl-는 아무런 산염기적 거동을 안 하고 그냥 떠 있습니다. 돌아다니는데 H+는 어떻다고 했어요? 굉장히 강한 산이죠. 강한 산이라는 것은 어디든지 가서 H+를 붙이려고 하는 것.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죠. 자, 주위를 둘러보는데 여기 만만한 장소가 있네요. 바로 암모니아의 비공유전 대상이에요. 그럼 여기에 100% 가서 붙는 겁니다. 왜냐면 얘는 약한 염기이기 때문에 H 플러스를 받아들이려는 능력이 있어요. 그럼 가서 달라붙으면 그냥 붙습니다, 얘는. 예. 자, 그래서 이런 분자들의 성격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얘네들의 성격, 심리 상태 이런 것들은 전부 이 K값들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얘네들의 K값, 얘네들의 K값, 그 K값에서 다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어떤 평형 상태를 가지게 되냐면은 H 플러스가 여기 달라붙으면 뭐가 됩니까? NH4 플러스가 되죠. 4 플러스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Cl 마이너스도 있잖아요. 네, NH4 플러스랑 Cl 마이너스가 붙어서 만들어진 이온 화합물을 그냥 NH4Cl이라고 합니다. 그냥. 그리고 이제 물이 생성됐겠죠. 여기는 그 H 플러스로 표시해서 그렇지만 H 플러스를 만약에 H3O 플러스로 했다면 물이 생성됐겠죠. 예. 물은 뭐 여기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NH4Cl이라는 염이 또 만들어졌어요. 예. 자,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런 염들이 이런 염들이 물에 들어가 가지고 용액이죠. 물에 들어가서 어떠한 산염기적 거동을 보일 거냐 이거예요. 근데 새로운 사실이 전혀 아닙니다. 예, 당연한 사실이에요. 이 앞에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걸 그냥 새로운 관점에서 볼 뿐입니다.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죠. 강한 산과 강한 염기가 만들어진 이런 염이에요. 걔는 물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할까요? 물에 들어서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로 이렇게 해리가 됩니다. 자, 여기는 뭐 물이 이렇게 있겠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Na 플러스도 아무런 일을 안 한다고 그랬죠. 얘도 Cl 마이너스도 아무런 산염기적 거동을 안 합니다. 그럼 여기 들어있는 H 플러스나 OH 마이너스의 농도도 전혀 변화 없이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H 플러스의 농도랑 OH 마이너스의 농도를 곱해서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나온다는 것은 뭘 집어넣는다고 해도 항상 성립하는 거죠. 온도만 똑같으면. 그러니까 얘 농도랑 얘 농도 각각이 뭐겠어요? 10의 마이너스 7승이 되겠죠. 결론은 뭡니까? 그냥 중성 상태로 유지가 된다 이거예요. 예, 염기성도 아니고 산성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말해서 소금물이 되는 겁니다. NaCl을 물에 녹이면 pH 변화는 없고요. 그냥 소금물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얘는 어떨까요? NaA. 예. A라는 것은 이제 약산의 짝염기예요. NaA를 물에 녹였다. 어떻게 됩니까? 100% 해리가 된다고 그랬죠? 예. 산과 염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염은 물에 들어가서 아주 잘 녹습니다. 그러면은 Na 플러스랑 A 마이너스로 이제 다 분리가 되겠죠. 자, Na 플러스는 아무런 산염기적 거동을 안 해요. 그냥 유령처럼 그냥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없다고 생각을 해도 돼요. 자, 근데 문제는 A 마이너스죠. A 마이너스. 예. A 마이너스는 어떤 애인가요? 산이에요, 염기예요? 그쵸. 약한 산의 짝염기입니다. 약한 산의 짝염기는 어떤가요? 예, 아주 약하면 모르겠지만 어중간한 약한 산의 짝염기는 어중간한 약한 산의 짝염기는 어중간한 약염기입니다. 얘는 염기예요, 염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물에다가 뭘 넣었습니까, 지금? 염기를 넣은 거예요. 물에다 염기를 넣은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쵸. A-를 집어넣으면요. 염기니까 물하고 반응해서 HA가 형성이 되고 OH-가 생성이 됩니다. 하지만 얘는 약염기이기 때문에 평의 위치가 일로 많이 가진 않죠. 아주 미량만 HA랑 OH-가 생깁니다. 하지만 지금 보면 어때요? 얘가 들어가서 염기로 작용해서 많든 적든 OH-의 농도를 증가시켰죠? 예. 그럼 pH는 어떻게 됩니까? 그죠? pH는 더 올라갑니다. pH는 올라가게 돼요. 새로운 사실이 아니죠? 예, A-가 염기라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도 생각을 해보죠. NH4Cl이 물에 들어갔어요. NH4Cl입니다. 물에 들어가면 얘네들도 아주 강한 전해질로 100% 해리가 됩니다. 그럼 NH4 플러스랑 Cl-로 해리가 되죠. 자, Cl-는 역시 아무런 산염기적 거동을 안 해요. 근데 NH4 플러스는 뭔가요? 지금 딱 봤을 때.
그쵸? 얘는 산이에요. 그냥 산. 왜 산입니까? 암모니아라는 염기의 짝산이죠. 산이에요. 얘는. 근데 강한 산입니까? 약한 산입니까? 물론 그건 이제 K랑 KB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얘는 그냥 약한 산이에요. 예.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는 이 염을 물에 녹였다. 뭡니까? 우리가 그냥 약한 산을 물에 녹인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NH4 플러스가 H 플러스랑 NH3로 분리가 됩니다. 예. 물론 이제 얘는 약한 산이기 때문에 100%막 이렇게 해리되는 건 아니죠. 어느 정도 일정 조금 부분만 이렇게 H 플러스랑 암모니아로 해리가 되겠지만은 어쨌든 얘를 집어넣어 가지고 H 플러스의 농도가 지금 상승했죠. 얘 농도가 상승해도 KW 값은 항상 일정합니다. 얘가 10의 마이너스 14승이라는 거 일정하죠. 예, K 값이니까. 하여튼 얘가 늘어났기 때문에 pH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pH는 내려가게 됩니다. 예.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수많은 염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얘네들 유형일 뿐입니다. 거의. 강한 산과 강한 염기가 만나서 만들어진 염. 걔는 그냥 중성이에요. 약한 산과 강한 염기가 만났다. 그러면 얘네들은 염기로 작용을 합니다. 이걸 뭐 외우려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염기로 작용을 합니다. 당연히 A-가 염기니까. 그 다음에 약한 염기랑 강산이 만났다. 그러면은 그 염은 산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드물지만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약한 산과 약한 염기가 만나가지고 염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가 될까요? NH4A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왜냐면 A-랑 NH3가 NH4 플러스가 만난 거니까. 자, 그럼 얘는 pH가 어떠냐?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사실 얘는 계산하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과정은 굉장히 복잡한데 결론은 단순합니다. 결론은 간단해요. 뭐냐면은 이 산의 KA랑 이 염기의 KB를 비교해서 KA가 크잖아요? 그러면은 산성입니다. pH가 7보다 작아요. 이 염용액이. 만약에 KB가 더 크다. 그러면은 염기성이 됩니다. pH 7보다 크게 되죠. 그리고 만약에 K랑 KB가 똑같다. 그러면은 딱 중성이 됩니다. pH는 7이 돼요. 예. 그래서 뭐 이거는 우리가 과정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과정 굉장히 복잡하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결론만 알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굳이 말하자면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이 있어요. 강산과 강염기, 약산과 강염기, 약염기랑 강산, 약산과 약염기.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상황에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이 네 개 중에 뭐에 해당되는지만 알면 금방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자, 여러 가지 물질이 있는데 얘네들이 상대적인 산도를 예측해라 이거예요. 예, 어떤 게 가장 강한 산이냐? 뭐 이걸 이제 pH가 얼만큼 더 뭐가 더 높을지 낮을지 그걸 예측하라는 거죠. 자, BA에다가 뭐 식은 복잡하지만은 결국 뭐냐면 아세트산의 짝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세트산을 그냥 HA로 표시를 한다면요. A가 두 개 붙어 있는 애예요. BAA2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그럼 얘는 물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나요? BA2 플러스랑 그죠? 두 개의 A 마이너스로 해리가 되겠죠. 근데 BA2 플러스는 어떤 거동을 보이나요? 예. 얘는 아무런 산염기적 거동을 안 해요. 어떻게 하느냐? 얘는 알칼리 토금속이죠. 그 칼슘 그죠? 칼슘 쪽에 있는 같은 족이기 때문에 얘는 예, H 플러스를 이렇게 뭐 어떤 산염기적 거동을 안 합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알으셔야 돼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A-만 물에 우리가 넣어준 셈이잖아요. A-는 뭡니까? 지금 당연히 염기잖아요. 염기, 짝염기입니다. 그러니까 물에 들어가서 이제 pH를 증가시키겠죠. 그러니까 염기성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NH4CL은 어떻게 될까요? 물에 들어가서 NH4CL은 물에 들어가가지고 NH4 플러스랑 CL-로 100% 해리가 되는데 CL-는 아무런 산염기적 거동 안 해요. 근데 얘는 뭡니까? 산이죠, 산. 예, 암모니아의 짝산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물에다가 산을 넣어준 거랑 똑같아요. 그럼 얘는 산성이 되겠죠. 얘는 아까 염기성이었죠.
자, 근데 이제 세 번째 뭐냐면은 NH3CH3Br입니다. 얘는 물에 들어가서 어떻게 거동을 하냐면요. 브롬 마이너스로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리고 나머지 얘는 이렇게 플러스로 남게 됩니다. 자, 아까 우리가 암모니아랑 비교를 하면요. NH4 플러스랑 얘가 있는데 분명히 얘도 산이고 얘도 약산이고 얘도 약산이란 말이에요. 근데 누가 더 강한 산일까요? 누가 더 강한 산일까요? 자, 힌트를 드리자면요. NH3보다 NH2CH3 얘가 더 강한 염기입니다. 예, 더 강한 염기예요. 얘는 더 약하고요. 얘는 조금 더 강합니다. 자, 얘가 약하면은 얘는 H 플러스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얘를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죠? 별로 안 좋아하면은 H 플러스를 잘 내놓을까요? 잘 안 내놓을까요? 그렇죠. 더 잘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공부했던 거랑 똑같죠? 염기가 강할수록 그 짝사는 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얘가 더 강한 염기였으니까 그 짝사는 더 약합니다. 예. 이 얘네들의 뭐가 더 강한 산이냐, 뭐가 더 강한 약산이냐, 그걸 비교하면 얘가 더 강한 약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더 강한 산성이고 얘는 더 약한 산성입니다. 산성이지만 더 약한 산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KNO3는 어떨까요? 얘는 물에 들어가면요. 물에 들어가면은 K 플러스랑 NO3 마이너스로 100% 해리가 됩니다. 근데 K 플러스도 아무런 역할을 안 하고요. NO3 마이너스도 역시 물에 들어가서 아무런 산염기적 거동을 안 해요. 왜냐면은 HNO3가 워낙 강산이잖아요. 강산의 짝염기니까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약염기입니다. 아무런 거동을 안 하죠. 그럼 뭐예요? 결국은 얘도 pH 7입니다. 자, 그럼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어떤 순서로 될까요? pH가 낮은 순서부터 한번 나열을 해볼까요? 가장 낮은 거는 바로 얘겠죠? 2번이 제일 낮고요. 그 다음에는 얘가 산성인데 그보다는 조금 더 높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었죠? 3번. 그 다음에는 4번입니다. 이거 pH 7이니까 그 다음이 이제 1번이 되겠죠. 이런 순서로 pH가 상승할 거를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내용은 아니에요. 다 그 전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그냥 다른 관점으로 볼 뿐입니다. 자, 연습 문제 16.4일도 한번 보겠습니다. 얘가 산성일지, 염기성일지, 혹은 중성일지를 한번 예측해봐라 이건데요. 첫 번째, NH4 브롬이에요. NH4 브롬은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100% NH4 플러스랑 브롬 마이너스로 해리가 되는데, 브롬 마이너스는 아무런 산염기적 거동을 안 해요. 그럼 물 안에다가 NH4 플러스라는 이런 약산만 넣어준 셈이죠. 얘가 왜 약산입니까? 약염기 암모니아의 짝사니까 약산이죠. 그래서 얘는 이제 산성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FeCl3. 요거는 우리가 지금 아직 공부를 안 한 건데요. 얘는 Fe3 플러스가 되죠. 그리고 Cl 마이너스가 되는데 얘는 아무런 거동을 안 하지만 얘는 이제 용액을 산성으로 만듭니다. 이거의 이유는 우리가 루이스 산염기에서 우리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냥 지금 문제를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Na2CO3다. 탄산 나트륨이죠. 자, 얘는 물에 들어서 어떻게 될까요? Na 플러스 2개랑 CO3 2-로 해리가 되죠. 근데 얘는 뭡니까? 얘는 탄산에서 만들어진, 그죠? H2CO3에서 H 플러스가 2개나 떨어져서 만들어진 그 짝염기예요. 그러니까 얘의 짝염기는 아니죠. 탄산으로부터 만들어진 염기입니다. 자, 어때요? 말 그대로 염기예요, 염기. 그리고 얘는 약한 염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꽤 강합니다. 그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K 값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정확히 말하자면은 탄산의 K2가 작기 때문에 얘는 좀 꽤 강한 염기입니다. 자, 그래서 얘도 당연히 염기성이 될 테고, 우리가 이거는 원하면 다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원하면은 뭐
여기는 KB나 KA를 이용해서 다 pH를 계산할 수가 있죠. 얘는 어떨까요? KClO3다. KClO4네요. 예. 물에 들어가면은 100% K 플러스랑 ClO4 마이너스로 해리가 되는데 얘도 아무런 거동을 안 하고 ClO4 마이너스는 뭐예요? HClO4라는 무지무지 강한 산의 짝음기죠. Cl 마이너스가 아무런 거동을 안 했던 것처럼 얘도 아무런 거동을 안 합니다. 그냥 중성이에요. 얘는 어떨까요? 네. 얘는 사실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적정 곡선에서 K1, K2를 알면 쉽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계산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공부했습니까? 새로운 내용은 아니죠. 산과 염기가 만나서 만들어진 염이 물에 들어갔을 때 어떠한 산염기적 거동을 보이느냐 이건데, 염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었죠. 강산과 강염기가 만나네, 약산과 강염기, 그리고 강산과 약염기,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 약산과 약염기, 이렇게 유형별로 생각을 하시면 금방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